안녕하세요. 채널 머아지입니다. 이번 제주도에 와서 5일 동안 가솔린 산타페 TM 가솔린 모델 4륜이었어요. 그 모델을 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일 동안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운행을 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일단 가장 좋았던 부분은 승차감이 좋았어요. 상당히 조용하고 예전에 중형 SUV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세단보다는 조금 시끄럽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해외여행을 가거나 하면은 이제 가솔린이라고 SUV라고 해도 괌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다 가솔린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본 모델을 탔을 때 일본 차들이 다 가솔린으로 나오는 모델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모델들을 탔을 때 승차감이 상당히 좋다, 정숙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내에서 나오는 어쨌든 이 산타페 TM 모델도 정말 조용하더라. 그리고 이게 2.0 터보 모델이 달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어쨌든 미션과의 조합이 상당히 좀 훌륭해 보였다. 하지만 일단은 장점만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상당히 조용하고, 그리고 승차감 자체가 저는 이게 과연 소나타보다 나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예전에 제가 저희 같이 일하는 소장님, 저희 이제 협력하시는 그분 펠리쉐이드를 탔을 때도 디젤이지만 상당히 정숙해서 놀랐었는데, 그에 못지않게 이 가솔린 모델 산타페는 정말 정숙하고 승차감이 딱딱하지도 그렇다고 너무너무 나긋나긋하지도 않은 예전 산타페 모델과는 상당히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5일 동안 가장 심각하게 문제라고 느꼈던 부분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중간에 빗 고인 곳이 있어서 어쨌든 사정상 풀악셀을 밟은 적이 있는데, 밟고 났을 때 RPM이 좋게 한 10초 동안은 올라가서 안 내려오더라고요. 저는 무슨 이게 고장인 줄 알았어요. 보통 이제 악셀을 쭉 밟으면 저속에서 그러면은 차가 빨라지든 뭐 RPM이 돌든 하잖아요. 근데 악셀레이터를 밟고 나서 RPM이 쭉 올라가고 차에서 이제 굉음이 나고 악셀에서 발을 뗐는데 시간이 나서 이게 가속이 아니구나라고 느끼면 어느 정도의 속도가 이제 RPM이 풀리면서 속도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리고 일반 차들 보면은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은 RPM이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일부러 이제 고 RPM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악셀에서 발을 떼도 어느 정도 RPM이 유지되게. 근데 전혀 사실 이 차 성격에는 지금 컴포트 모드로 되어 있고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상당히 조금, 저는 제가 20년 동안 타본 차 중에서는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굉음과 함께 RPM이 올라가고, 거기에서 미션이 더 이상 이제 RPM이 내려오지 않는, 그래서 좋게 한 10초 가까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5에서 10초 이상. 근데 기다리고 나니까 제자리를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뭐 센터페시아나 뭐 구성들 이런 거는 뭐 사실 뭐 충분히 만족스럽고, 뭐 실내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트렁크 이런 거 다 모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 뭐 이런 건 바라지도 않아요. 뭐 렌트카를 하면서, 그리고 저도 제가 운전하면서도 크게 쓰는 기능이 아니고, 그리고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크루즈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괜찮았고, 아무튼 그게 상당히 좀 심각한 큰 어떤 문제로 좀 느껴졌다. 왜냐면 위기 상황에서 내가 악셀을 밟았는데 차가 안 나간다거나 뭐 아니면은 RPM이 안 내려온다거나 헛다리 짚는다거나 해서 조작 미숙으로 무슨 일이 생긴다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잠깐 들었고요. 5일 동안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뒤로는 사실 풀악셀을 치는 게 이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풀악셀을 별로 칠 상황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차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길들이기가 덜 된 건지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주행을 보면 5만 킬로거든요. 5만 킬로 뛰었는데 렌트카 치고는 상태가 상당히 좋았어요. 정숙성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미션 쪽에서 유난히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거나 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렌트 5만이면 사실상 거의 뭐랄까요, 그 일반 차로 치면은 10 뭐 한 3, 4만 이상의 가옥 주행을 한 거잖아요. 게다가 여기는 이제 제주도라서 뭐 고속 길들이기 이런 것도 하기 힘든 게 뭐 사실입니다. 100도로라고 해봐야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저속에서의 부드러움이라든가 도저히 이게 SUV가 맞나 싶을 정도의 저속에서의 변속 느낌이 상당히 뒤에서 잡아 끄는 느낌이라던가 그런 게 없었고,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주행 질감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정말 가솔린 탈 필요가 있나, 아니 디젤을 탈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좋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또 단점을 하나 뽑자면 연비예요. 연비는 7.3이었습니다. 뭐 오르막에서는 뭐 한 5, 6, 아마 시내에서도, 서울 시내에서 막히는 구간에서도 아마 5, 6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일반 가솔린 2.0 뭐 CVVL 이런 엔진하고 사실 뭐 SUV면 워낙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고속 주행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8, 90, 100도로에서 꾸준히 뭐 주행 비율이 높다고 한다면 아마 연비가 10, 11도 넘어갈 것 같기는 한데, 전체 해서 이제 평균 연비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시내 주행이 잦다 그러면 아마 이제 뭐 연비가 좋지 않다라고 비웃었던 뭐 3.3, 3.6, 3.5 자연흡기 엔진을 달고 있는 대형 SUV 못지않은 그런 최악의 연비가 아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연비는 좀 그렇게 뭐 기대할 만한 부분은 아니고, 그거는 감안하고 사면 되겠죠. 본인의 키로수라든가 아니면은 고속주행이 오히려 많다거나 하면 오히려 좀 괜찮을 것 같고, 장점은 어쨌거나 상당히 괜찮은 승차감, 그리고 적당히 운전하면 정숙성도 상당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소나타라고 해서 그렇게 조용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SUV 판매량이 많아져서 SUV 쪽을 더 신경을 써주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승차감, 정숙성이 매우 뛰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디오도 뭐 라디오 틀어봐도 펠리세이드랑은 다르게 발밑에서 소리가 너무 집중되는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았고, 그리고 사륜 고정 모드가 있었는데 빗길에 좀 켜놓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필요한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대한민국 시내 환경이라면 뭐 비포장도로를 달리지 않는 이상 사륜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쨌거나 상품성 자체는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선상에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연비가 지금 7점이고, 이 차량을 렌트하고 나서 누적 정보가 거리 380km, 5일 동안 380km, 연비는 9.2라고 돼 있어요. 13시간. 평균 속도는 13시간 동안 380km를 달렸으니 뭐 30을 시속 30 정도죠. 시속 30 정도니까 제주도에서 주행 환경을 대략 알 수가 있죠. 엄청 빨리 달릴 수 있는 도로가 별로 없습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차를 사게 된다면, 혹은 이제 사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가솔린 모델 추천할 것 같습니다. 기름값이 걱정된다면 다른 모델로 가야겠죠. 그리고 사실 이 차보다 크기는 작지만 CVT 엔진을 달고 더 낮은 배기량으로 더 좋은 연비를 뽑아내는 트레일블레이저 모델도 있고 하지만, 이 가솔린 산타페 모델 자체는 일단은 크잖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트렁크 공간이에요. 지금 보시면 리모아 여행 가방 큰 거 2개가 들어가고도 훨씬 남습니다. 아마 채운다면은 리모아 여행 가방 한 4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가방 4개 충분히 들어가고도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남는 공간에 여러 가지 짐들 이렇게 꼽을 수 있겠죠. 애들 가방이라든지 카메라 가방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 면에서는 아마 트레일블레이저와 경쟁하는 일은 뭐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가솔린 SUV를 사는데 연비 차이가 가장 크게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4인 가족이 아니라면 트레일블레이저도 연비 면에서 더 훨씬 우월할 것 같고, 근데 정숙성 면에서는 확실히 트블도 상당히 좋았지만 확실히 산타페가 한 급 위라는 느낌은 훨씬 들었습니다. 오히려 소나타보다도 더 한 급 위가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SUV로서는 거의 믿겨지지 않는 정도의 실용 구간에서의 정숙성과 주행 안정성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타페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나온 산타페도 좀 생긴 게 그저 저는 약간 쉐보레나 캐딜락의 그런 직선적인 스타일을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한 세대만 지나도 이전 세대의 어떤 느낌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족보 없는 현대나 기아의 스타일을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실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 옵션 면에서 저는 이렇게 사실 옵션 욕심도 크게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옵션 좀 타협하고 뭐 넓은 공간, 정숙성, 그리고 뭐 적당히 크루즈 컨트롤, 뭐 그 정도 몇 가지 옵션 넣어서 타면은 꽤 정숙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지난 5일 동안 예전에 미국 갔을 때 제네시스를 약 일주일 동안 렌트해서 타고 다녔던 것만큼이나, 그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꽤 만족도가 높았다.
그 이번 바로 이전에 저번 겨울에 왔을 때는 QM6를 렌트했었거든요. 디젤 CVT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거 타보고 나는 정말 이제 삼성차는 다시는 안 타보겠다라고 결심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전륜 CVT 디젤 모델이었는데, 근데 이 차는 어쨌든 현대차를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될 정도로 승차감 면에서는 매우 좋았다. 정숙성이나. 그런데 사실 또 요즘 기름값 자체가, 예전에 제가 E클래스 연비가 7 나오는데 뭐 2010년 2012년 이럴 때 기름값 2,200원 할 때도 연비 7로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가격 대비 연비는, 그때로 치면은 연비가 거의 한 20에 육박할 정도로 뭐 크게 부담될 게 없겠죠. 뭐 주행 거리나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1,300원대, 1,400원을 넘지 않죠. 그 정도 유류비를 유지한다면 가솔린 SUV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제주도에서 5일 동안 느꼈던 거 간단하게 정리해 봤고요. 또 다음에 다른 기회가 되면 다른 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